2024년 최저임금 10.3% 인상이 기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윤혜인입니다. 오늘은 국민 여러분들의 살림살이와 직접 연결되는 우리 사회의 정말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정치권 어디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없습니다. 언론 관심도 확실히 덜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최저임금의 커다란 영향에 비해서 해당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너무 적지는 않은지, 이로 인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급으로 낮게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먼저 우려를 표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0.3% 플러스 알파 인상률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금액으로는 시급 16,600원 플러스 알파 이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원년인 2020년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경제 상황의 연속성에 비춰서 바람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심각한 보건위기와 경제위기로 인해 일자리와 임금, 소득의 위기가 2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폭등이 있었으며 지난해 반짝 경기 회복기에 곧이어 유례없는 수준의 물가 상승이 있었고 현재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몇 %가 적정한가가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고와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경제 상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 기본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의 합계입니다. 여기서 경제 성장률은 생산성 증가분을 임금에 반영하는 지표이고, 물가 상승률은 명목임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물가 상승을 임금에 반영해서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지표입니다. 2023년 명목 GDP 증가율 및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률 예상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2020년 대비 명목 GDP는 12.4%, 소비자 물가지수는 11.1% 상승했습니다. 두 개 인상률을 더하면 23.5%입니다. 즉, 이 말은 2024년 최저임금이 2020년 대비 23.5% 인상이 되어야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중위임금 이상 노동자들과의 상대 임금에서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2020년 대비 23.5% 인상하면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16,900원이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0.3% 인상된 금액입니다. 10.3% 인상에 더해서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인상률 알파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당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의 유지, 그리고 임금 격차의 축소, 노동소득 분배율의 개선 등이 바로 그러한 취지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들을 살펴보아도 대폭 인상의 필요가 확인이 됩니다. 그간 최저임금위원회가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왔었던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는 2022년 2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의 실질임금은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소득 분배율의 주요 지표인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진위계수, 8마 비율, 5분위 배율 등 그간 꾸준히 개선되어 왔었던 근로소득 분배 지표가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2년 동안 연속적으로 악화한 것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명목상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당 부분 잠식되었다는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수치들과 상황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 합계 상승분을 최저임금 인상률에 자동 반영되도록 법률을 개정합시다.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대해서도 법과 강행을 개혁할 필요가 매우 큽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최근 최저임금 결정 방식으로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산식을 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산식은 시장임금의 결정 원리와 다르게 결정되어야 하는 최저임금에 시장임금의 결정 원리를 들여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표방하는 생산성을 정확하게 측정하지도 못하는 산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엉터리 산식의 실제 목적은 익명의 정부 고위 인사의 최근 언론 발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산식에 들어가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기타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봤을 때 1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마법 같은 종합적인 고려 끝에 나오는 1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대의 인상률을 의미합니다. 2%대는 역대급 최저 인상률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 제도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의 역대급 최저 인상률 가이드라인이 바로 이 엉터리 산식과 종합적 고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의 합계를 최저임금 자동인상분으로 하고 현행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자동인상분에 대한 고려 사항으로 두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만 고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매번 논란만 만드는 이 비과학적인 고려 바깥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하나는 합의한 뒤에 인간다운 삶을 위한 수준만을 두고 협상을 합시다. 이미 미국의 여러 주들도 인플레이션 인상분을 자동 반영하는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임금 상승 말고 기업들의 이윤 때문이라는 것이 이제는 국제사회의 중론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크게 오른 물가 상황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근거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최근의 국제 논의는 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입니다. 최근의 국제적 합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소속 경제학자들은 2022년 4월 낸 보고서에서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상관관계가 최근 수십 년 동안 감소했으며 현재는 역사적 최저에 가깝다. 비용에 대한 가격 마크업으로 측정된 기업들의 가격 책정력은 역사적 최고에 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의 경제학자들은 지난 6월 말 IMF의 공식 블로그에 기업 이윤의 증가가 지난 2년 동안 유럽 인플레이션 증가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임금은 25%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물가 인상을 이끌어왔던 것은 임금 인상이 아니라 비용 상승분을 넘어가는 기업들의 가격 인상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국제기구들과 경제학계에서 거의 정리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BIS 그리고 IMF 소속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라고 할까봐 우려스럽지만 그들이 뭐라 하든 데이터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우려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물가 상승의 주 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처방도가 아닐 뿐더러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 상승의 피해를 가장 열악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겠다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열악한 상황 또한 반대론으로 언급됩니다. 저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지어낸 이야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최저임금 인상 억제로 틀어놓는 것은 효과도 없고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영세 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은 제조 및 유통 대기업들과의 관계,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이들의 교섭력을 높이는 정책들을 통해서만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최저임금은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이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처분 가능 소득을 압박해서 영세 상공인들의 영업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부자들의 호주머니가 조금 두둑해지는 것보다 대다수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이 영세 상공인들의 매장에 더 많은 손님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은 상식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최저임금 문제는 전국민 임금 협상입니다. 전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결정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책임있는 정치 세력은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토론합시다. 2024년 최저임금 10.3% 플러스 알파 인상, 매년 경제 성장률과 물가 인상률 합계 상승분을 최저임금 인상률에 자동 반영, 이 두 가지가 바로 저와 기본소득당의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산된 수치에 대한 표나 표가 필요하신 기자분들께서는 저희 의원실로 연락 주시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